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남의 집 머슴만 살다가 장가도 못 가고 노총각으로 늙어갔지요. 이 총각이 하루는 콩밭에 콩을 뽑으러 나갔습니다. 마침 절로 향해 가던 스님들이 지나가다가 콩밭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 총각을 보고는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머슴 총각에게 보시를 부탁했지요. 머슴은 말합니다. 마음은 부처님께 간절히 보시를 하고 싶지만 제가 사는 처지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 굶다시피 한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할 게 없습니다. 그러더니 하소연도 늘어놓습니다. 40살이 넘도록 열심히 일만 했는데도 가난을 면치 못하니 장가도 못 가고 머슴살이 신세도 벗어나지 못했지요. 저도 잘 살아서 보시도 많이 하고 없는 사람들도 도우면서 참 사람답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님이 노총각의 하소연을 듣자 하니 참 딱합니다. 그때 풍수에 능한 한 스님이 총각을 불러 무언가를 일러줍니다. 지금 이 콩밭에 집을 지으세요. 대신 반드시 대들보를 상여 다리로 써서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큰 부자가 될 것이요. 큰 부자가 되거든 꼭 보시하세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니. 머슴 총각은 그 길로 주인 영감에게 냅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일하고 있던 콩밭 한 귀퉁이에 움막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노총각이 다 되도록 자신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준 머슴인데다 어차피 머슴이 일하는 반 옆에 움막 하나 짓는데 뭐 그리 큰일이겠습니까 하여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움막집도 집이 아닌가. 자신의 형편의 감지덕지였습니다. 상여다리를 대들보로 집을 짓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근데 상여다리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요? 머슴은 국리 끝에 이웃마을 선앙당 옆 상여집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렇게 상여다리를 훔쳐왔지요. 그리곤 그걸 대들보로 해서 움막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은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머슴 총각의 움막집에 있는 콩밭을 지납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겁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노총각은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비가 개일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비를 피해 가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 좀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과 머슴 총각은 마주 앉아 서로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처녀 총각이 만났으니 괜히 궁금한 것도 많았지요. 어디를 가는 길에 여기를 지났으며 사는 곳은 어디인지 말입니다. 듣고 있자 하니 이 여인도 신세가 참 딱합니다. 거처가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동병상련이라고 과부마음 과부가 안다고 없고 외로운 처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여인의 사연을 듣고 노총각 머슴은 여인한테 말합니다. 내 비록 가진 거 없고 남의 집 머슴 사는 노총각 신세지만 이 허름한 움막집이라도 괜찮다면 성실히 마음 의지해가며 열심히 살아보면 어떻겠소? 집도 철도 없는 제가 움막집이라고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혼인을 했지요. 없는 형편에 그저 물 한 그릇 떠놓고 서로에게 서약을 하고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워낙 미천이 없이 살다 보니 부부가 되어서도 머슴살이는 면치 못했지만 밭에는 콩도 심고 목화도 심고 가꾸며 살았지요. 아무래도 하나보다 둘이 되니 살기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화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불쑥 오더니 관을 하나 맡아달라 합니다. 오늘 이 마을 주막에서 묵어 갈 것인데 지고 가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소? 부탁드립니다. 그러시오.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 두고 가시오. 아이고, 고맙소. 그럼 내일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밤새 안녕이라더니 관을 맡기고 간 남자는 마을 주막집에서 술을 먹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관 주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관이 된 그 상자를 머슴이 열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랍니까? 관 속에 금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겠어요. 관 속에 가득 찬 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머슴은 어찌 됐을까요? 말해 뭐하겠어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만 살다가 죽는가 했는데 큰 부자가 된 것이죠.
이 머슴의 딱한 형편을 훤히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늘 빠듯하게 살면서도 도움 주며 살펴주기도 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축하해 주러 큰 부자가 된 노총각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했었나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보더니 잔치를 베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보잘것없이 산다며 괄세를 하지 뭡니까? 지난날 일해주러 다니며 굽실거렸던 때를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거지가 밥 한 덩이 동량이라도 올 때면 평생 빌어먹으라며 그냥이나 돌려보낼 일이지 윽박을 질러 돌려보내버렸죠. 이렇게까지 인색할 게 뭐랍니까? 또 얼마나 거만을 떠는지 마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머슴은 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된 머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발없이 떠도는 소문은 흘러올라 결국 예전에 총각을 부자로 만들어준 스님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스님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자가 된 머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운막집이 대궐 같은 집으로 변해져 있었죠. 부리는 하인도 여럿이고 참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집을 들어서려는데 문간 행랑채에 사는 하인이 나와 문을 막아서는 겁니다. 함부로 드릴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못 들어가게 하자 중은 주인과의 지난날 친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부자 머슴을 만났지요. 큰 부자가 되니 만나기도 참 어렵지 뭡니까? 스님은 어렵게 만난 부자 머슴한테 보시를 부탁합니다. 그의 마음을 시험해 보았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난 시절 노총각 머슴이었을 때 만났던 스님을 역시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모른 채 하며 보시를 거절했습니다. 사람이라 변한 걸까요? 사람이라 변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예전에 부자가 되게 해준 그 은혜를 모름새로 무시하고는 스님 또한 모질게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 머슴의 처신을 직접 보고 겪어보고는 스님은 벌을 주기로 결심하고는 절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를 준 그 스님을 야박스럽게 보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부자 머슴은 일어나 창밖을 열고 마당을 보니 앞마당에 누렇게 빛나는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 금두꺼비 한 마리가 떡하니 기어가고 있었지요. 부자 머슴은 금두꺼비를 보고 복이 넝쿨채 들어올 징조인 길 줄 알겠죠. 입이 해벌쭉해서는 금두꺼비를 놓칠세라 얼른 잡아다가는 방 안에 두고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지난 후부터 집안 식구들 모두가 온몸이 붓기 시작했죠. 또 그러더니 몸이 가려워져 긁어댑니다. 결국 가려움이 견디기 어려운 피부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머슴과 부인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가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죠. 병에는 장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머슴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놈의 많은 돈은 식솔들 병치레 하느라 치료비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병은 나을 기색도 없었죠. 병치레의 돈을 다 쓰느라 대궐 같은 집도 잃고 재산도 동이 났습니다. 이제 어찌 살아야 할까요? 도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병도 들고 혼자 몸도 아니니 머슴살이로 입에 풀칠도 못했지요. 결국은 거지 신세가 되어서 남의 밥 빌어먹으며 살게 되었답니다. 지난날 자신에게 베풀어준 온정에 감사할 줄 알았더라면 또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더라면 부자 머슴은 어찌 되었을까요? 다시 머슴살이 하지는 않았겠지요. 이 머슴은 감사할 줄 알아야 복이 들어오고 그 복이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배은망덕 하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며 살다 보면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나 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머슴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